오늘 아침 9시 30분 우편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봉투를 꺼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떨림이 파킨슨병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요즘 손 떨림이 심해졌거든요. 봉투를 뜯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장기 요양 3등급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등급. 신청할 때부터 각오는 했지만 실제로 받고 보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운한 건 아직 40년 전 교단에 섰던 그 건강한 김순옥 선생님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제 이름은 김순옥, 올해 67세입니다. 33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후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니,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2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손이 조금 떨리는 정도였습니다. 찻잔을 들 때 물이 출렁이고 글씨를 쓸 때 삐뚤삐뚤해지는 정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서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던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직 초기 단계니까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남의 일 같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 단추 끼우기가 어려워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불안해지고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넘어질까 봐서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성민이는 39살인데 정형외과 의사예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었죠. 둘째 은영이는 36살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막내 성호는 33인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막내 성호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사업을 한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또 다른 사업에 손댔다가 또 실패하고 지금의 카페도 제가 전세금을 빼서 마련해준 자본금으로 시작한 거예요. 첫째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차분하고 의대 들어갈 때도 전공에 할 때도 결혼할 때도 한 번도 걱정 끼친 적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좀 냉정한 면이 있어요. 감정적인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타입이랄까요. 둘째 은영이는 저와 제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섬세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남들 챙기는 걸 좋아해요.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 고민 상담을 해주는 타입이었고 지금도 직장에서 후배들을 잘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성호는 예술가 기질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업도 카페 같은 감성적인 걸 선택했나 봅니다. 실패를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있어요. 요양 등급 결과를 받은 날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요양보험 신청하는 것도 혼자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자식들한테 미리 말했으면 반대했을 것 같아서요. 특히 첫째 성민이는 의사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파킨슨병 진단 받았을 때도 초기니까 약만 잘 먹으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약을 먹어도 손떨림은 계속되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불안감이 컸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요양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상태로 보면 3등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등급이면 주간보호센터 이용하거나 제가 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정말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리고 2주일 후에 방문조사원이 오셨어요. 젊은 간호사 분이었는데 일상생활 능력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더라고요. 혼자 씻으실 수 있나요? 옷 갈아입는데 도움 필요하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손잡이 잡으세요?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불편해졌구나 실감했어요. 전에는 당연하게 혼자 하던 일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어려워진 거죠. 조사가 끝난 후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 달이 참 길더라고요. 등급이 안 나오면 어쩌나, 나오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고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제일 먼저 둘째 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영이가 제일 이해심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요양보험 신청했었는데 3등급이 나왔어. 엥? 엄마 언제 신청하셨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은영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걱정할까 봐서 혼자 했어. 엄마, 그런 건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은영이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섭섭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다닐 수도 있고 집에서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엄마, 일단 오빠들이랑 같이 상의해봐요. 제가 먼저 큰 오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은영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날 저녁 첫째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영이한테 들었는데 요양보험 신청하셨다고요?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낮았어요. 응, 그랬어. 왜 미리 상의 안 하셨어요? 제가 의사인데. 역시 성민이다웠어요.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죠. 아직 그 정도 상태가 아니잖아요. 약만 잘 드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성민이는 의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했어요. 성민아, 엄마는 의학적 상태가 아니라 실제 생활이 불편해서 그래. 그럼 가정부 구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든지 하면 되잖아요. 성민이의 논리는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죠.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성민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요양 등급 받는다고 해서 당장 요양원 가는 게 아니야. 집에서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다닐 수도 있어.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지. 하지만 어머니, 그런 서비스 이용하시면 낙인 같은 것도 있고. 성민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게 왠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았죠. 그 후 며칠 동안 성민이와 몇 번 더 통화했는데 계속 반대 입장이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알아본 결과 어머니 상태로는 아직 요양 서비스까지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당분간은 지켜보시죠. 정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반면에 은영이는 달랐어요. 다음 날 바로 집에 왔거든요. 엄마,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요양 등급 받으시면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은영이와 함께 근처 주간보호센터도 둘러보고 제가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엄마,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주간보호센터 가시면 또래 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은영이의 반응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한 명은 저를 이해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며칠 후 막내 성호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카페 마감하고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성호는 평소에 이런 진지한 톤으로 말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뭔가 심각한 건가 싶어서 걱정됐어요. 그날 밤 9시쯤 성호가 왔어요. 커피를 내려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양 등급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축하라니? 예상 밖의 반응이었어요. 네, 엄마가 용기 내서 신청하신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호의 말이 계속됐어요. 사실 저도 엄마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카페 열면서 자주 못 와서 미안했는데 와서 보니까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지시고 뭔가 불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호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가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요? 특히 저는 이미 엄마한테 너무 많이 의존했잖아요. 성호가 말하는 의존은 카페 창업 자금을 제가 대준 걸 의미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자식 도와주는 게 부모 일인데. 그래도 항상 미안했어요. 큰형은 의사가 되어서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둘째 누나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효도하는데 저는 계속 돈만 받고. 성호의 속마음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너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엄마, 제가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카페 손님 중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 네, 그분 말씀으로는 3등급이면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서 안전하고요. 성호의 말을 들으니 신기했어요.
같은 요양 등급인데 성민이는 부정적으로 보고 성호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였거든요. 큰형은 뭐라고 해? 아, 큰형이랑은 아직 얘기 안 해봤어요. 근데 어차피 큰형은 반대하실 거 뻔하잖아요. 왜? 큰형은 완벽주의자예요. 엄마가 요양 서비스 받으시는 걸 자기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성호의 분석이 맞았어요. 성민이는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건강도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엄마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라면 적극 찬성이에요. 성호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막내는 저를 이해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 후 며칠 동안 세 자식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은영이가 중간에서 형제들 의견을 조율하려고 애썼는데 성민이와 성호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거든요. 결국 일주일 후에 가족 회의를 갖게 됐어요. 성민이가 주도해서 자기 집으로 다 모이자고 했죠. 어머니 문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니까요. 성민이 집에 모인 자리에서 성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 동료들과 상의해봤는데 아직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 서비스보다는 가족이 더 신경 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주일에 한 번씩은 들르겠고 은영이도 주말마다 가고 성호도 시간 날 때 가고. 성민이의 계획은 체계적이었지만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럼 혹시 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제가 질문했더니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하세요. 24시간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성민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자식에게 그런 의무감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성호가 말했어요. 형,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형은 병원 일이 얼마나 바쁜데 24시간 대기가 가능해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아니에요. 저는 형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저를 돌봐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가족이 돌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성민이가 말했죠. 물론 그렇지. 하지만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해. 그때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저도 성호 생각에 동의해요. 엄마가 요양 서비스 받으시면서 우리도 적절히 도움 드리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은영아, 넌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성민이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때 성호가 한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형, 사실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딸 생각이에요. 뭐라고?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카페 하면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정말 보람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성호의 말에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이었거든요. 성호야, 그런 일은 쉽지 않을 텐데. 엄마, 저도 이제 33이에요. 언제까지 카페만 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성호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요양보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형은 왜 항상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성호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 자식의 반응이 다른 이유를요. 성민이는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존심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걸 자신의 실패로 여기고 있었어요. 완벽한 아들, 완벽한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은영이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줬어요. 무엇이 저에게 가장 좋을지를 먼저 고려했죠. 실용적이면서도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성호는 그동안 도움만 받아왔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저를 돌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찾으려고 했고요.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볼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성민아, 내가 의사로서 엄마를 걱정해주는 마음 고마워. 하지만 의학적 상태와 실제 생활은 다를 수 있어. 엄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안전하게 지내고 싶어. 은영아, 너처럼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자식이 있어서 든든해. 앞으로도 엄마가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조언해줘. 성호야, 내가 요양보호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엄마 때문에 인생을 바꾸지는 마.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어야 해. 세 자식 모두 제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가 요양 등급 받았다고 해서 짐이 되는 건 아냐. 이건 엄마가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선택한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의사 입장에서만 생각했나 봐요. 성민아, 내 마음 엄마가 다 알아. 내가 엄마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이후로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민이도 요양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은영이는 여러 기관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곳을 추천해줬어요. 성호는 정말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집 근처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이런 곳에 다녀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센터에는 저보다 훨씬 밝고 적극적인 분들이 많았거든요. 순옥 선생님, 여기 오시기 잘하셨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72살 박말순 할머니가 첫날부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가벼운 운동과 인지활동, 점심 식사 후에는 레크리에이션이나 만들기 활동.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참여해보니 의외로 재미있었어요. 특히 원예 치료 시간이 좋았습니다.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주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선생님,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담당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또래 친구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저보다 5살 많지만 정말 활발하셨고, 같은 나이인 이영자 씨는 저처럼 교사 출신이어서 공통 화제가 많았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 이런 곳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네요. 영자 씨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제가 요양 서비스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김미영이라는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2시간씩 도움을 주셨어요. 집안 정리, 몸단장 도움, 간단한 운동 지도까지. 처음에는 남이 제 집에 와서 저를 돌봐주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가 워낙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금세 편해졌죠. 어르신, 파킨슨병 있으시면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간단한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미영 씨 덕분에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안전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어쩌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날은 전문가들이 계시고 집에 있는 날도 미영 씨가 오시니까 마음이 훨씬 편했어요. 자식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성민이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제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더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센터 다니시면서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은영이는 주말마다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엄마, 오늘은 센터에서 뭐 하셨어요? 오늘은 노래 교실이 있었는데 사랑으로 부르면서 눈물이 났어. 왜요? 너희 아빠 생각나서.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는데 그때 자주 불렀던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그리워지더라고요. 은영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엄마도 이제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시는군요라고 말했어요. 성호는 정말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카페 일 마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해부학도 배워야 하고 질병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엄마 병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성호가 공부한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줄 때마다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호가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엄마, 합격했어요. 전화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성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성호가 제가 다니는 주간보호센터에 취직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랑 같이 출근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센터 친구들이 순옥 선생님 아들이 여기서 일한다면서요? 하고 신기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성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성호를 좋아했고 성호 선생이 정말 친절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엄마, 이 일 정말 보람 있어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좋아지시는 모습 보면 뿌듯해요. 성호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선택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양 등급을 받는 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집에서도 미영 씨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성민이는 이제 의학적 조언보다는 아들로서의 관심을 보여줘요. 어머니,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센터 생활은 만족스러우세요? 은영이는 여전히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센터 프로그램 중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데 은영이가 와서 함께 만들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요. 성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센터에서 일하니까 제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집에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실 처음에 자식들 반응이 달랐던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해요. 성민이는 완벽주의자라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걸 자신의 부족함으로 여겼던 거고, 은영이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로 제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 했던 거고, 성호는 그동안 받기만 했던 사랑을 이제는 돌려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세 자식 모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어느 날 성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용기 내서 요양보험 신청하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내린 결정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거였구나 싶었죠. 지난주에는 센터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있었어요. 세 자식이 모두 참석했는데 제가 친구들에게 자식들을 소개하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제 큰아들 성민이에요. 의사예요. 이게 둘째 은영이고요. 그리고 이게 막내 성호인데 여기서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순옥 씨 정말 복 많으시네요. 자식들이 다들 효자 효녀네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세 자식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제가 반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은영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센터 다니시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성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 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용기 내서 내린 한 번의 결정이 온 가족에게 이렇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거든요. 요양 등급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체면이 깎이는 일일 수도 있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서글픈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안전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고 가족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손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센터에서는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집에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세 자식이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어제 성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센터에 새로 오신 분이 요양 등급 받는 걸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엄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구나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도움이 필요해진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오늘도 센터에 가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미영 씨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세 자식 중 누군가가 안부 전화를 할 거고요. 제가 용기 내서 신청한 요양 등급 3등급. 처음엔 서글펐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의 처음 반응이 달랐던 이유도 이제는 이해해요. 모두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반응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사랑이 하나로 모여서 저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노년이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필요한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센터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성우와 함께 퇴근길에 저녁장 보면서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에 감사할 거예요. 요양 등급,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다 준 변화들 모두 감사한 일들이에요.